우리 저 감독님이 계속 등장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무슨 살아야지를 거기서 하면은 두 사람 더 싸우죠. 네. 예. 우리 권 교수님께서 미리 우리 두 분과 대화를 나눠보셨다고요? 이렇게 지방에서 또 저희 학교까지 오셔서 두 예. 분 만나는데요. 그 부부 상담, 가족 상담 할 때 물어보는 게 원가족을 물어봐요. 내가 자녀였을 때 가족.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한 번씩 우리 어머님 또 아버님의 원가족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눈물도 흘리셨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두 분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 원가족도에는 저는 약간 대가족이어갖고 약간 그때는 저는 뭐 그때 얘기했지만 저는 어릴 때는 저는 좀 되게 큰 걱정 없이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는 그냥 노는 거다. 쾌활하게 그냥 그냥 산에 가서 놀고 바다에 가서 놀고 계속 그냥 놀다가 그러니까 그때 뭐 먹을 것만 주면 좋아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겠지 이런 생각보다 그냥 어릴 때 그냥 즐겁던 기억만 그냥 남겨주고서 얘가 클 때까지는 그냥 옆에서 보호자만 돼주자 그냥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이 방식이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뭐 정답은 아니겠죠. 오늘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는 건데 원가족과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으면 우리 어머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딸넷의 아들 하나였고, 근데 저는 엄마 두 분, 아빠 두 분이어서, 좀, 저는 그때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저희 아빠의 또 딸들도 있고, 동생들도 또 생기고, 그러니까 대가족이었지만,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그런 딸? 그래서 저는 가족하고의 그런 아빠나 엄마나 그러는 추억이 저는 사실 없어서 말씀드릴 게, 그 얘기를 충분히 못 들으셨던 거죠. 저는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아버님하고 뭐 어머님이 있다는 거 했는데 그 안에서 그냥 뭐 자매들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사랑을 좀 덜 받아도 자매끼리 서로 뭐 놀고 그러면 또 즐겁게 또 어린 시절 또 지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는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그 큰 뭐 존재감이 없었다거나 뭐 그런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했다는 건 저도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대가족에서 막 즐겁게 막 놀고 뭐 윷놀이하고 뭐 제기차기 하고 이런 기억이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억이 거의 없어요. 좋은 기억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자들이 그 Adverse Childhood Experience라고 ACE라고 하는데 별로 기억이 좋은 기억이 없는 겁니다. 매맞은 기억, 뭐 엄마 아빠가 떠난 기억, 나 혼자 남겨진 기억, 아까 뭐 비교당하고 비난당한 기억 이런 게 제일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많은 연구자들이 우울증 유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부모라고 딱 생각하면은 그냥 절 낳아주신 분? 키워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부모로서의, 엄마로서의 당연히 바다의 사랑, 그리고 그런 보육, 그리고 아빠로서의 받아봐야 된다. 그런 사랑하고 그런 거, 훈육, 그런 걸 저는 하나도 보고 자라지를 못했으니까 언니들이 거의 엄마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이렇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든 모든 경험을 통해서 생긴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는 뭔가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울증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보면 또 때로는 우울증 약, 또 불안장애 약을 이렇게 막 번갈아가면서 드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상처가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2살 때 혼자 됐을 때 그때 그 12살 혜인이 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트라우마 집중 치료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트라우마 집중 치료는 그 아이를 좀 이렇게 내 안에서 제대로 만나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너무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 아주 마음속 깊은 거다 이렇게 유배를 시켜놓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전문가와 함께 마음속에 들어가 봐서 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를 오히려 좀 더 내가 품어주는 경험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내가 나로 살 수 있거든요. 지금 누구로 사냐면 12살 혜인이로 사는 거예요.
버려진 나로 사는 거예요. 언젠가 또 내가 남편한테도 버려질 수 있고 아이들도 또 그런 경험을 반복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오고 그러면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리적인 장애 때문에 먹는 약 같잖아요. 근데 가족 치료하는 이제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그래요. 가족 역동도 한몫을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뭐 졸혼 내지는 이혼 얘기를 하시면 더 많은 상실감 때문에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론이라는 말, 이런 말 사실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뭐 모든 남성의 뭐 로망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상이 달라지면 이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 홀로 남겨졌던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이런 조론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가 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불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어쇠 같은 트리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날 거야. 그래도 아이들은 귀엽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좀 덜 촉발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정말 평생 의지하고 싶고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남편이 별거 아닌 듯이 얘기를 하는 이 조론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엄마에게는 굉장히 큰 불안을 자극하는 말일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아까 VCR에서 사실 엄마하고 아빠가 대화할 때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엄마가 먼저 꺼내셨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거를 정말 실제로 받아들여 버리셨어요. 엄마는 정말 이혼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꺼내신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던진 미끼를 아버님이 덜썩 물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어머님은 굉장히 속상하시고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이혼을 생각지도 않고 우리도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라고 하셨었으면 어머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어떤 행복한 가정 공동의 목표를 엄마가 되게 안심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대화가 이제 종결이 돼버렸잖아요. 남자들의 저는 공통적인 좀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가 던진 말을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계속. 그 행간의 의미를 읽지를 못해. 왜요? 맞으세요? 정말 미끼를 던지신 겁니까?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반응하나. 야, 이거 어렵네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조론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오랫동안 가려면은 그러니까 서로 좀 자기만의 그 공간이 계속 둘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모든 걸 다 같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너무 피곤하고 애들과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런 게 좀 유지가 되고 아버님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두 분 사이가 완전히 신뢰 관계가 형성된 후에 부모 자식과 관계랑 똑같아요. 부부 관계도. 근데 그게 지금 뭔가 위태위태한 거죠. 느슨한 거죠. 그걸 또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죠.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이제 그 가족 우리 비유로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비유가요. 그 트램폴린 혹시 아세요? 트램폴린? 네, 그 예, 방방, 일명 방방. 빵빵 점프. 가정은 마치 트램폴린 같은 거예요. 우리 트램폴린 올라갈 때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 막 그냥 하늘로 올라가듯이 점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요. 안전감이 있기 때문에요. 트램폴린의 내 다리를 만드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가정이 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쭉 영상에서도 느껴졌지만 지금 아버님 말씀이나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최소한 두 분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으시고 또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엄마로서는 어떻게 배워서라도 이 아이들을 좀 더 잘 기르고 싶다는 애정이나 열의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다만 하나의 이제 몇 가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버님 손을 한번 드셔가지고요. 이렇게 귀에 한번 이렇게 대보시겠어요? 귀에다? 귀에 이렇게 대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아내의 이야기, 아까 어린 시절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네. 그중에 아버님께서 지금 기억나는 아내가 했던 말 그대로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내의 어떤 이야기가 귀에 들리셨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일단 그러니까 엄마가 두 분이고 그 아버지가 두 분이었고 그리고 어릴 때 큰 추억이나 이런 게 머리에 남는 게 없다고 하면서 약간 울먹거리고 그리고 이제 일단 언니들이 이제 아빠고 엄마고 맞아요.
그런 기적. 너무 잘 들으셨어요. 어머님 맞죠? 네. 그리고 아버님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대보시겠어요? 그 말을 들으셨잖아요. 네. 지금 아버님 좀 마음이 어떠세요? 아내를 보실 때? 좀 안쓰럽죠. 바로 그냥, 그겁니다. 네. 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없어요. 그냥 단지 양육자로서의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건 뭐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게 두 분 다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단지 하나의 안타까운 점은 아내가 느끼고 있는 정서를 아버님이 알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르셨고 일단. 근데 지금 방금 아셨고 제가 가슴에 손을 두고 어떤 느낌이 드시냐고 했을 때 안쓰럽다, 안타깝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향한 약간의 이해 관점으로 아버님의 마음을 살짝 트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말씀해 보셔도 돼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안쓰럽다. 거기서부터가 사실 시작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자, 저희 그러면은 우리 함께 또 얘기를 나누시는 우리 가쁘모단 여러분들 네. 얘기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두 분 부부싸움이라면 부부싸움일 수 있어요. 이런 대화들이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부부싸움 결론 안 나면 그러잖아요. 길을 막고 물어봐. 이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많이 맞는지. 그래. 예. 어떨까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사실 저희가 이제 경우가 좀 반대거든요. 그래요? 저는 아버님과 같은 환경이었고, 저희 남편이 이제 어머님과 같은 환경이었었는데, 작년에 저희도 부부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았었어가지고, 그때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그래, 너는 아빠로서 정말 너무 100점 만점도 줄 수 있는데, 남편으로서는 뭔데? 도대체 남편으로서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엉엉 울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저도 마음이 너무 짠했던 게 어머니가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아버님께서 하셨을 때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엄마를 그냥 그래 너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를 근데 이해를 해주는 거를 엄마가 분명히 느끼실 거거든요. 그게 동감이 되면 엄마가 진짜 눈 녹듯이 확 녹으면서 될 거라는 걸 믿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또 저렇게 환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나간 얘기니까 드린 말씀인데 저분 저 변호사 선임까지 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예. 아니 그래도 여기 모셨던 분은 여기 모셔야 될 만큼 뭔가 솔루션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이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부 관계 문제 또 엄마가 우울한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아이를 보기보다는 엄마, 아빠 상담을 훨씬 더 많이 하고 또 어머님의 원가족 이슈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이제 하는 이유가 자기 자녀한테 고스란히 대물림이 되거든요. 물려지거든요. 자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본인도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우에는 정말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어쨌거나 시야 때문에 지금 여기를 이제 사례를 요청하신 거니까 저는 시야도 조금 중요한 어떤 대상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어떤 경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아정신과나 우리 이제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전문가들은 아이하고 심리놀이치료라는 걸 합니다. 그럼 심리놀이치료가 그냥 단순히 아이하고 치료사하고 앉아서 놀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자기의 어떤 불안한 마음이나 속상했던 거, 뭔가 걱정되는 것들을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5분 정도는 놀이치료 끝난 다음에 어머님이 그 치료사하고 또 상담을 해요. 그러고 놀이 교육도 받아요. 그걸 필리알 세라피라고 하는데 치료사가 모델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집에 가서 연습해보고 저는 그런 이제 치료적인 어떤 걸 좀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치료를 했잖아요. 그러면 애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말씀대로 치료했는데 애가 더 이상해졌어요. 더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내요. 엄마 껌딱지가 됐고 아까 이제 무분별한 어떤 애착 형태가 어떤 저항성 애착으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러고 엄마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동안 못 받았던 정서적 허기를 엄마한테 받으려는 일종의 시도 같은 거죠. 그게 과도기니까 그 시간이 저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면 해결이 될 거다. 좀 여유 있게 마음을 갖고 치료를 이렇게 병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자의 철학자의 이야기처럼요. 우리 물고기 그물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존재하지 그물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면 그물 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를 잡았으면 그 말의 단어는 버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론이란 단어는 그냥 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의미는 깊이 들으셔야 되는데 남편분께서 그 말 속에 의미하고 있는 거는 여보 나 좀 쉬고 싶어거든요. 맞나요, 아버님? 네. 네. 예. 야, 대화법이 그죠?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을 또 해주셨고 많은 것들을 들으셨는데 소감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너무 다그치지 않고 약간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어떠셨습니까 오늘? 같은 말이라도 좀 더 아까처럼 말씀하신 좀 순하거나 좀 더 그러니까 고운 말이 가야지 고운 말이 오는 것 같이 그거를 저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네. 너무 반응이 너무 순수하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세요.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반했어요. 네. 쏙쏙 그런 받아들이시죠? 매력에 반하셔서 결혼하셨죠? 그런 순수한 매력에. 네. 처음으로 활짝 웃으시네. 그래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예.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야.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잖아요. 자, EBS 부모와 함께 여러 육아 고민 나누실 분들 저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서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부모, 대한민국 모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